양도하기 전에 상담받지 않아서 양도세 7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상담받으라고 하는 세무사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받기를 꺼려하기도 해요. 세무사가 당연한 얘기를 하겠거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겠지 하기도 하고요. 또 굳이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또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분도 상담을 받지 않아서 7천만 원 정도를 손해보셨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정확히 확정되는 날짜가 있는데요. 바로 양도 시기입니다. 이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양도 시기가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정이 되면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담받아서 유리한 상황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되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고객께서는 잔금을 치르시고 한 달쯤 지나서 찾아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절세를 해드렸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오셔서 제가 큰 기회를 놓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계약서에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얼마에 팔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약간만 조정하기만 해도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같이 보시면 이 고객은 토지를 2005년도에 매매로 취득을 하셨고요. 건물은 2012년도에 신규로 신축을 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는 2005년도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 그 계약서를 보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고요. 건물은 신축했으니 신축 당시에 들어간 신축 비용과 취득세가 취득가액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설 도급 계약서나 신축에 들어간 자잘한 비용들에 대한 증빙을 잃어버리셔서 얼마에 신축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 뭘까요? 오래전에 취득하거나 취득 계약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로 재계산한 취득가액을 쓸 수 있고 이 금액을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라고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계산식상 지금 팔게 되는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나눠주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면 환산 취득가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환산 취득가액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내가 단순히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시침이 떼고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등기부 등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취득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도장을 날인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담 사례와 같이 신축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양도차익 산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구분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특히 양도가액이 달라진다면 환산 취득가액인 취득가액 또한 같이 변동합니다. 계산식을 다시 보시면 양도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취득가액도 같이 올라가고요. 양도가액이 낮아지면 취득가액도 같이 낮아지죠.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고객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30억에 양도를 했는데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직접 30억 원이라는 금액을 건물과 토지로 안분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임의로 안분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감정가액 비율대로 건물과 토지를 안분하거나 감정가액이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기준시가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과 토지를 안분한 금액을 적게 된다면 그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의 30%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건물과 토지 가액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같이 계산 사례 한번 보시면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를 안분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4억 800만 원 가량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30% 범위 내에서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을 좀 높이게 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도 같이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 전체 양도 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3억 3,600만 원까지 줄어들었죠. 단순히 매매 계약서만 잘 쓴다면 자그마치 7천만 원이 절세되는 겁니다. 다소 어렵지만 양도가액 조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거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무상담을 받게 된다면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